백사쪽. 자, 우리나라 주변의 해류를 볼 건데, 이게 우리나라, 여기 보이나? 우리나라 여기. 우리나라 이쪽을 황해라고 하죠, 황해. 다른 말로 서해바다라고도 하지만, 다른 말로 황해바다라고도 해요. 오른쪽은 동해바다라고 하죠. 동해바다, 동쪽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쪽으로 이제 바닷물이 밀려올 건데, 우리나라 위에서는 여긴 육지니까 바닷물이 밀려올 수가 없죠. 그래서 오른쪽에서 바닷물이 밀려올 수가 있습니다. 자, 오른쪽은 저 위에 추운 지역에서 내려오는 바닷물이죠. 자, 근원이 되는 한류, 차가운 바닷물을 한류라고 해요. 추운 지역에서니까 한류가 되는 거고, 자, 아래쪽은 태평양이니까 태평양에서는 따뜻한 바닷물이 올라오겠지. 따뜻한 바닷물을 난류라고 해요, 난류. 자, 여기서 난류가 흐르죠, 난류. 아래쪽에서 오는 건 난류고요. 위에서 내려오는 건 한류라고 합니다, 한류. 그럼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난류의 근원이 되는 난류를 많이 물어보거든. 그게 바로 쿠로시오 해류, 쿠로시오 해류. 저 밑에서 쿠로시오 해류가 이렇게 오다가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가는 난류와 이쪽 방향으로 가는 난류 양쪽으로 갈라지는 거지. 왼쪽으로 가는 것을 황해난류라고 하고 오른쪽으로 가는 것을 동한난류라고 불러주는 겁니다. 이건 약간 암기사항이죠. 쿠로시오 해류가 황해난류와 동한난류로 나눠져 라는 거고, 자, 위에서 내려오는 한류의 어떤 근원 한류는 연해주 한류라는 게 근원이 되는 한류고, 이게 북한 옆을 지난다 그래서 옆을 지나는 한류를 북한 한류라고 또 불러줍니다. 이름만 바뀌는 거야. 같은 물인데 이름만 어디를 지나냐에 따라서 이름만 바뀐다고 보면 돼요. 자, 그러면 이 황해 쪽은 다 난류의 영향만 받겠지? 한류가 내려올 수가 있는 곳이 없으니까. 하지만 동해바다는 한류와 난류가 만날 거 아니야? 이 한류와 난류가 만나면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 물고기들이 많아요. 물고기가 굉장히 많아서. 왜냐면은 물고기에 따라서 차가운 바닷물을 좋아하는 물고기도 있고 따뜻한 바닷물을 좋아하는 물고기도 있거든. 근데 여기 만나는 곳 바로 여기입니다. 차가운 물과 따뜻한 물이 만나는 여기는 그 따뜻한 바닷물을 좋아하는 물고기들과 차가운 바닷물을 좋아하는 물고기들이 모두 공존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곳이기 때문에 가장 물고기가 잘 잡히는 구역이 돼요. 여기를 조경수역이라고 불러줍니다. 사회 시간에 많이 배우죠, 조경수역. 근데 이제 한류의 영향이, 한류의 힘이 세지면 이 조경수역이 약간 내려오겠죠. 난류의 힘이 세지면 좀 올라가겠죠. 그래서 북한 어선이 물고기 잘 잡힌다 해서 막 잡고 있는데 다음날 그 다음날 점점 조경수역이 남쪽으로 내려가. 어떻게? 따라 내려오지. 그러다가 우리나라 경계선을 벗어나면 우리나라 이제 해군이 출동해서 잡는 거죠. 넘어오셨다고 다시 돌려보내드리긴 하는데, 그래도 이제 우리나라 혹시 들어온 간첩일지 모르니까 그렇게 잡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조경수역을 따라서 어부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러면 조경수역이 어부들이 왜 조경수역을 굳이 따라 움직입니까? 물고기 잘 잡히니까 어쩔 수 없이 움직인다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걸 통해서 우리 난류가 뭔지 한류가 뭔지 조경수역이 어딘지에 대해서 체크를 좀 해보았습니다. 뭐 다 했던 부분입니다. 자, 표현법으로는 여기가 0도, 적도가 있는 지역이고 저 위에가 90도, 북극이 있는 지역이겠지? 그래서 올라오는 요 난류 같은 경우는 저위도에서 무슨 위도로? 고위도로 올라오는 난류다 라고 말을 하고, 저 90도에서 내려오는 요 한류는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내려오는 어떤 한류다, 내려오는 어떤 해류다 라고 불러줍니다. 그래서 바닷물의 흐름을 해류라고 하는데, 해류의 종류에는 한류가 있고 난류가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난류 같은 경우는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움직이는 거고, 한류는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움직이는 것이다 라는 정리를 해준 겁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오케이, 끝. 자, 조석 현상을 배워봅시다. 한류는 이 정도면 됩니다. 자, 조석 현상이라는 것은 밀물 썰물이 반복되는 것을 조석 현상이라고 해요. 밀물 썰물. 자, 그림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어느 지역에 물이 가득 찼을 때, 밀물일 때 여기까지 물이 차. 근데 물이 빠지면 여기까지 물이 빠진단 말이야. 그지? 밀물일 때 물의 높이와 썰물일 때 물의 높이가 차이가 나죠? 이 차이 기억해 주세요. 차이를 조차. 밀물과 썰물의 높이 차를 조차라고 불러줍니다. 그럼 꽉 찼을 때를 우리는 만조라고 용어적으로 만조대야라고 불러주고, 물이 쫙 빠졌을 때를 간조라고 또 불러줘요. 용어 좀 어려워요. 밀물이 들어오는, 자, 들어오는 물을 밀물이라고 하고, 그래서 물이 꽉 찼을 때 만조야 라고 하고요. 빠져나갈 때는 썰물이야 라고 말하고, 다 빠져나가는 물의 높이를 간조야 라고 불러준다는 거지. 그럼 만조대의 물의 높이와 간조대의 물의 높이를 차이를, 그 차이를 조차라고 불러주는 겁니다. 자, 조석 주기 시간인데, 이거는 약간 과학적 현상을 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좋아요. 설명해보자. 책에는 그림이 안 나왔으니까 여러분들 좀 쌤이 그려주는 그림을 좀 잘 이해해주면 좋겠어요. 밀물과 썰물을 일으키는 녀석은 달이에요. 달의 인력 때문에 밀물과 썰물이 일어나는데, 이게 우리나라 지구입니다. 지구고요. 지구에는 기본적인 물이 이렇게 차 있잖아. 기본 물이 차 있는 거야. 차 있고, 여기에 달이 있어. 달이 있습니다. 달이 이렇게 인력으로 당겨요. 달의 인력. 그러면 우리 지구가 달 쪽으로 딸려가나? 아니죠. 대신에 지구에서 움직일 수 있는 저 물이 달 쪽으로 이렇게 치우칩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 있는 물들이 다 일로 쏠리고.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부푼단 말이야. 이해돼? 물이 이쪽에 부풀어요. 근데 지구는 자전하잖아. 자전 때문에 한쪽이 부풀면, 잘 들어, 반대쪽도 같이 부풀어요. 자전 때문에. 한쪽이 부풀면 반대쪽도 같이 이렇게 부풀어 오르게 됩니다. 자, 그때 우리나라 여기에 있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현재 우리나라는 물이 빠진 곳, 양쪽으로 물이 빠진 가운데 있잖아. 물이 별로 없는 곳에 있는 거야. 이때는 뭐가 되겠어? 간조됩니다. 달이 엄청 빠르게 움직이는 거 아니거든? 자, 지구만 자전 속도가 빠르잖아? 그래서 이게 지구와 달이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구가 한 바퀴 도는 걸 생각해 주면 돼. 그래서 지구가 현재 1번 위치에 우리나라가 있다가 90도만큼 회전하면 우리나라가 여기로 이렇게 들어가겠지. 즉, 물이 엄청 많이 쌓여있는 곳으로 들어간단 말이야. 그럼 물이 엄청 많아지는 거야. 우리나라 주변에 물이. 그게 만조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가 가만히 있는데 저 달 때문에 물이 올라오고 내려오고 하는 게 아니라, 달이 물을 땡겨놓고 있는 지역이 있는데 지구가 자전하면서 우리나라가 그 물이 많은 지역에 들어갔을 때가 만조, 물이 별로 없는 데로 왔을 때가 간조, 다시 물이 많은 데 왔을 때가 만조, 다시 간조. 지구가 자전하면서 밀물과 썰물이 반복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러니까 여기는 간조겠죠. 일로 들어오면 만조, 반대로 돌아서 다시 여기로 오면요 또 간조, 여기로 들어오면요 또 만조가 되는 거죠. 문제. 그럼 만조와 간조는 하루에 몇 번 일어나냐? 6번 정도? 아니지. 90 이게 24시간에 한 바퀴 도는 거잖아. 네. 그럼 내가 밀물이 몇 번 일어나냐? 만조가 여기 만조잖아. 2번. 하루에 2번씩 밀물과 썰물이 반복된다라는 겁니다. 이해죠? 밀물과 썰물이 하루에 2번씩 반복돼요. 그냥 예상대로 딱 그냥 4로 나누면 6시간마다 한 번씩 반복되겠죠. 기본적으로 6시간에 한 번씩. 자, 여기가 12시면 6시에 만조. 그지?
다시 낮 12시에 간조, 저녁 6시에 또 만조, 새벽 6시에 또 간조 이렇게 반복되겠죠? 24시간을 정하면 그래서 6시간 기본 6시간마다 반복됩니다. 그것을 조성주기라고 불러줍니다. 그럼 만조에서 다음 만조까지는요 몇 시간 걸려요? 아니지 만조부터 다음 만조까지는 지구 반 바퀴니까 12시간이지 뭔 소리야. 그냥 12시간이잖아. 원래 기본 12시간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만조에서 다음 만조 또는 간조에서 다음 간조까지 걸린 시간이 벌어지게 되겠죠. 기본 12시간 정도가 될 겁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좀 약간 차이가 있을 텐데 될 거예요. 그래서 물때를 맞춘다고 표현하거든. 우리 해루질 같은 거 할 때 썰물 때 가야지 밀물 때 가면 소용이 없잖아. 언제가 썰물인지를 볼 때 어저께 썰물이 언제였는지를 보고 12시간이 지난 시간에 맞춰서 가면 또 썰물 때 갈 수가 있겠네. 오케이. 과학을 알아야 물고기도 낙지도 문어도 많이 잡을 수 있다. 해루질 해보셨어요? 해본 것 같은데 기억 아주 오래전에 해본 것 같아요. 요즘도 근데 해루질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재밌을 것 같아요. 재밌을 것 같아요. 맨손으로 막 이렇게 물고기 같은 거 잡으니까 좋겠죠. 재밌겠죠. 이만한 광어를 잡은 사람. 그래서 방금 배운 게 나오죠? 만조, 19시. 19시가 만조면 그 다음 만조 몇 시겠어? 12시간을 더하면 되겠지. 그지? 몇 시야? 31시죠. 31시면 그 다음날 언제야? 그 다음날 24 빼면은 그 다음날 7시죠. 7시 만조 왔잖아. 보여? 그래 12시간마다 만조가 반복되고 간조도 마찬가지로 12시간마다 반복되는 걸 보여주는 그림. 이해되죠? 어려운 거 아니라니까. 근데 원리가 바로 요 원리인데 요 그림이 우리 책에 빠져있지 안타깝게 선생님이 설명하는 걸 잘 들어야 정확한 이해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쵸? 잘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면 해수면 높이입니다. 봐봐. 조금과 사리가 뭐냐면 이게 한 달 동안이잖아. 한 달 동안 봐봐. 달이 여기 있으면은 물이 높아지지. 이쪽이 높아지잖아. 근데 태양이 여기 있는 경우가 있고 태양이 여기에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태양이 A 위치에 있고 B 위치에 있어 볼게. 태양이 A 위치에 있으면 달은 이쪽 방향으로 물을 땡기는데 태양도 인력 있지. 태양이 인력되면 태양은 이쪽 방향으로 물을 땡긴단 말이야. 그럼 물의 높이가 좀 낮아집니다. 그래서 태양과 달의 위치가 수직 방향을 이루고 있을 때는 밀물의 높이가 그다지 높지가 못해. 그때가 조금입니다. 해수면의 높이, 밀물 때 해수면 높이야. 밀물 때 해수면 높이가 그다지 높지가 못해. 근데 태양이 여기 있을 때는 어때요? 달도 일로 땡기는데 태양도 일로 땡기죠. 물의 높이가 더 높아져. 그러면 밀물, 만조는 만조인데 물이 엄청나게 많이 차면 만조가 되겠지. 그 만조를 사리라고 불러줍니다. 물의 높이가 얘는 8m라고 한다면 조금일 때는 지금 한 4, 5, 6m밖에 안 되죠. 거의 2m 차이 나는데 2m면 쌤 키잖아. 그지? 2m. 쌤 키 정도 된다고. 눈 깜빡거리지 마. 2m! 좀 안 되나 쌤? 좀 안 되나? 선생님 문짝이 2m 정도 안 돼요. 그러네? 꽤 넘네? 그래서 조금일 때가 자, 요 배치 잘 봐. 요렇게 달과 태양이 요런 배치일 때 조금, 달과 태양이 요런 배치일 때는 사리. 사리라는 표현과 조금이라는 표현도 용어적으로 정리가 되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 조차를 발생시키는 것, 밀물과 썰물을 발생시키는 건 달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태양도 그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같은 동일선상에 있으면 힘이 세지는 거고 이렇게 있으면 힘이 분산되는 거지. 힘이 분산되니까 조금 물의 높이가 많이 높아지지 못하는 거예요. 되죠? 자, 그런 내용들이에요. 선생님 기침에서 괜찮아. 쌤이 더 크게 일부러 더 크게 더 목이 터져라! 진짜 터져요. 그러다.
자, 우리나라에서는 조석 현상이 어디가 더 심할까? 동해바다야, 황해바다야? 황해바다가 좀 더 조석 현상이 심하다고 하고 있죠. 황해바다. 그래서 서해안에 넓은 갯벌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정확하게는 우리나라 해안의 조석 주기는 12시간 25분 정도가 걸린대요. 그 이유는 하루 동안 자전만 하는 게 아니라 공전도 살짝 하잖아. 공전하면 이게 방향이 살짝 틀어지니까 그걸 따라가기 위해서 조금 더 시간이 걸려서 완주가 되는 거예요. 그 내용은 좀 나중에 좀 더 배울 겁니다. 어쨌든 정확히 12시간은 아니겠구나. 왜? 공전도 하니까 라는 정도로 알고 있으면 돼요. 달도 약간씩 움직이잖아. 그걸 다 고려하는 값이 12시간 25분 정도이고요. 하루에 몇 번 정도? 약 2번씩 반복된다라는 것도 우리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조석현상을 위해서 어디 쓰느냐? 어업활동, 물고기 잡을 때 이용하고요. 밀물과 썰물 때 물이 왔다 갔다 하는 걸 이용해서 조력발전소나 조류발전소의 전기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배가 바다로 나가거나 들어올 때 이용할 수 있다. 우리 갯벌 같은 데 가면은 배 같은 게 갯벌에 꽂혀있는 거 본 적 있어요? 그게 못 쓰는 데인가? 그냥 밀물 때 나가요. 그리고 다시 밀물 때 들어왔다가 썰물 때는 이렇게 길어져 있다가 또 밀물 때 서서 나가요. 그래서 배를 주차한 겁니다. 썰물을 이용해서. 주차한 거지. 아무도 끌어가지 못하잖아. 썰물 때 누가 끌어가? 그래서 나가고 들어올 때 밀물을 이용해서 할 수 있겠죠? 바다 갈라짐 체험할 때 이용할 수 있다. 나 바다가 갈라지는 걸 보고 싶어. 언제 가야 돼? 밀물 때 가야 돼? 썰물 때 가야 돼? 썰물 때 가야겠죠. 그죠? 조석 현상으로 생긴 갯벌에는 다양한 생물이 살 수가 있다. 이거 여기서 이제 해루질하는 거죠. 갯벌은 참 재밌어요. 재밌어요. 제 신발을 먹거든요. 신발 모른다고. 진짜 먹은 적 있어요. 자, 105쪽 문제 풀어볼게요. 스타트. 선생님 내가 꺼졌구나 안 돼요. 왜 이래?